자, 좀 전에 요 건전지는 직류전기입니다. 직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x축 시간축에 따라서 y축 전류를 보는데 전류 세기가 일정한 이걸 DC Direct Current 직류라는 것입니다. 그럼 직류 말고 뭐도 있다고요? 교류 있겠죠. Alternative Current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 또는 전압이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초에 몇 번 바뀝니까 하는 것을 주파수 프리퀀시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60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이게 일반적인 교류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20V 쓴다고 하잖아요. 220V는 평균 전압이 220V고요. 맥스 전압은 220루트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콘센트를 뭐 일극 꼽든 반대를 꼽든 상관없다는 거죠. 교류전기 보통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이 있다면 하겠네요. 직류전기의 암페어미터, 즉 전류계는 밑에 이렇게 대시에 쓰는 건 이거 직류란 표시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교류전기의 암페어미터라는데요. 전류계 이런 물개 표시를 해놨습니다. 교류전기의 전류계라는 뜻입니다. 그럼 뻔하게 저항 R이 있다면 여기에 역시 전압계도 놔뒀을 텐데 이 전압계에 물개 표시를 이렇게 넣으면 교류전기의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다. 전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별거 없죠? 자, 좀 전까지 우리가 왜 저항 얘기 놔두고 전압 얘기를 콘덴서 축전기 얘기를 했는데요. 직류전기에 콘덴서를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했습니다. 이쪽에 플러스가 걸리고 마이너스가 걸리면서 전기가 충전되는데요. 무한정 충전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진 못한다 했잖아요. 전하량 Q, 요놈은 CV만큼으로 전하를 충전시키고 충전된 전하가 플러스 2 플러스하고 서로 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 충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만약에 암페어미터 전류가 떴다면 처음엔 전류가 흐르는데 점점점 전류 세기가 줄어들다가 결국엔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직류 전류를 놔두면 말입니다. 그럼 교류 전류를 놔두면 어떻습니까? 교류 전류를 타면 콘덴서 놔두면 충전과 반전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교류 전기를 놔두면 충전과 방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교류 전기를 놔두면 전기를 계속 흘러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콘덴서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은 있죠. 그러니까 충전될 동안은 전기를 통하지 못해 충전될 동안 전기의 흐름을 일단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얘가 충전하면서 전자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콘덴서의 저항 효과를 주겠습니다. 콘덴서의 저항 효과. C capacity라는 말에는 용량이라는 이름이 들었는데 이건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충전기 카패시터 용량 리액턴스 이거는 저항 효과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직접 소모시켰죠. 전기를 소모시켜서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든지 빛이 난다든지 모터 돌린다든지 이런 전기 에너지 소모를 받다면 얘는 전기의 소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전기 에너지 단순하게 저장만 하고 있다 보니까 대신 그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도선보다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효과가 있어요. 요거는 2파이 FC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F는 프리퀀시는 이 교류전기의 주파수 진동수입니다. 그래 보니
직류전기는 하겠습니다. DC 직류전기는 이 주파수가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 얘는 0이죠. 직류전기의 주파수는 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퀀시가 0이면 직류전기면 저항효과는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직류전기에 콘덴서를 넣으면 저항효과가 무한대가 되니까 전기를 통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진동수, 주파수에 대해서 XC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되셨어요?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항과 그리고 축전기, 콘덴서, 커패시터가 직렬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봤어 하겠습니다. RC 회로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류전기의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류전기의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주파수가 0이면 뭐라고? 직류예요. 주파수가 0이면 직류예요. 저항이 무한대가 되니까 전류가 못 흐르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좀 더 잘 통하게 되는데 그 다음 무한정 올라가지는 못하겠고요. 특정 값을 수렴할 수 있겠습니다. 진동수가 무한히 올라가면 콘덴서의 용량 리액턴스 저항 효과는 0에 수렴됩니다. 그러면 이놈의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저희 I는 I분의 V 여기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놨네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를 닫으면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X축 시간축에 대해서 스위치 ON 할 때와 스위치 OFF 할 때 흘러간 전류의 세기는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놨어요. 저항 R이 있고 코일은 L로 보통 표현합니다. 코일. 알겠어요? 앞에서 솔리노이드 코일이 있었으면 전류가 흘러갈 때 전류 맞춰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지? 그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 것은 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위치 온 하게 되면 이놈이 전류 흐름을 방해해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딜레이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간다면 그다음 또다시 스위치 오프하면 얘가 그 꺼짐을 또 방해합니다. 약간 딜레이가 이렇게 됩니다. 누가 있다면 코일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 코일이 유독 저항을 가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일의 유독 리액턴스라고 해서 저항 효과입니다. XL 쓰겠는데 얘는 2파이 FL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전기가 통하면 이후에 그냥 그대로 전류가 흘러요. 직류전기였다면 진동수가 0이니까
유도 리액턴스 요 저항 효과가 0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코일은 진동수가 작은 놈은 잘 통과시킨다는 거죠. 프리퀀시가 작은 놈은 잘 통과시키겠고, 콘덴서는 축전기는 진동수가 작은 놈은 잘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동수가 더 큰 놈을 잘 통과시킨다는 뜻입니다. 공부되겠습니까? 그럼 이번엔 교리전기로 바꿔봐요. 교리전기로 바꿔봐요. 교리전기로 바꾸면 그러니까 진동수에 대해서 이 전기세기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요. 코일은 진동수가 커버리면 유도 리액턴스가 너무너무 커져요. 저항효과가 너무너무 커져요. 결국엔 제로에 수렴되는 값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제로가 되면 진동수가 0이라는 것은 징유전기잖아요. 징유전기가 되면 이 전류세기는 역시 R분의 V가 되겠습니다. 이 저항 R에 대해서 걸러줄 저항 V에 대해서. 이해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디베이터 보면 여러분한테 뭐 RLC 회로 해가지고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 신호의 조절, 축전기 코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음이라고 불러주는 놈은 진동수가 큰 놈이죠. 상대적으로 저음이라고 불러주는 놈은 뭐다? 진동수가 작은 놈입니다. 의대를 제외하고 자연계 이과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대학교 과를 뽑는다면 흔히 전화기, 전기전자, 화학, 기계 쪽입니다. 특히 전기, 전자, 전파 이런 쪽은 이런 코일, 콘덴서들을 이용해서 전기신호 또는 음성신호 이것들을 조절하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 코일과 콘덴서에 의해서 전기신호가 또는 이 음성신호가 어떻게 제어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와중이었습니다. 스피커라고 해볼게요.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해 봤습니다. 콘덴서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축전기는 고음은 어떻게 돼? 잘 통과시켜요. 이해됐어요? 고음 진동수가 큰 놈은 잘 통과됩니다. 스피커로 잘 들어가겠네요. 이 스피커는 고음용 스피커입니다. 반대로 만들면 저음 진동수가 작은 이놈은 잘 통과되겠지 못하거든 하겠습니다. 구분됐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 스피커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콘덴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봤어요. 알겠습니까? 역시 고음 진동수가 큰 놈입니다. 콘덴서는
고음은 잘 통과시킨다 했습니다. 고음 진동수 큰 놈은 이렇게 가버립니다. 스피커로 안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피커 역시 뭐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잖아요. 스피커의 저항이 있어요. 스피커의 저항이 있어요. 이 저항에 대해서 직렬 연결했을 때 고음은 잘 통과시켰어요. 근데 병렬 연결시키면 고음은 콘덴서 쪽으로 빠져버려요. 스피커 쪽으로 안 가요. 그럼 어떡하라고? 저음은 진동수가 작은 놈은 이쪽으로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스피커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 놈은 저음용 스피커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스피커 콘 하나만 쓰는 스피커들을 대부분 쓰죠. 이어폰들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요, 요즘에는 전축이라고 해서 스피커 큰 거를 들여놓은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면서 이거 큰 거 해갖고 클래식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메탈 음악 이런 것들 하면 층간소음 작살이죠. 스피커를 보면 여러 개의 스피커가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또 보통 일반적으로 이 스피커 통 하나에 조그만 스피커, 큰 스피커 이렇게 두 개로 된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 개, 네 개씩 있는 그런 스피커들도 있고요. 스피커 세 개는 남자들이 취미 삼으면 돈 작살내는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 스피커. 여러분 생각엔 어떤 게 고음용 스피커고 어떤 게 저음용 스피커일까요? 위에 조그만 게 고음용 스피커입니다. 아래쪽에 큰 게 저음용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전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회전이랍니다. 고음은 진동수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진동수가 크다는 건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 건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옆으로 잘 퍼지게 하려면 소리 나오는 구멍, 스피커콘이 작아야 돼요. 슬립폭이 작아야 회전이 잘 된다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럼 뻔하게 저음용 진동수가 작다는 것은 파장이 긴 음이에요. 파장이 길다 보니까 옆으로 잘 퍼져. 아니 가뜩이나 잘 퍼지는 놈을 옆으로 너무 퍼지지 않게 하려고 스피커콘을 키운 거예요. 슬립폭을 넓히니까 회전을 그나마 줄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파동의 회전을 또 여기다 써보면 돼요. 정리해 주십시오. 은연중에 내가 진동수가 큰 걸 파란색으로, 진동수가 작은 걸 붉은색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역시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요. 코일을 직렬 연결했네요. 이
코일에서 고음 진동성 큰 놈은 코일은 진동성 큰 놈을 잘 넘겨 못 넘겨? 잘 못 넘겨요. 그럼 뻔하게 저음은 진동수가 작은 건 잘 넘겨요. 이건 저음용 스피커가 되고 있습니다. 축전기와 코일이 서로 반대예요. 뻔하게 이 스피커에 대해서 코일을 병렬 연결시키면 하겠습니다. 고음 진동수가 큰 놈은 이쪽으로 잘 넘어간다고? 잘 못 넘어간다고요. 이쪽으로 가겠네요. 이 놈은 고음용 스피커입니다. 그럼 진동수가 작은 저음은 어떻습니까? 진동수가 작은 놈은 코일 통해서 쑥 빠져나가 버린다는 뜻이죠. 서로 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저항을 있고 전압 V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를 쓸 수 있죠. 이거는 직류전기 아니라 교류전기를 바꾼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콘덴서의 XC 용량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저항 효과를 했잖아요. 전기 에너지의 직접적 소모는 저항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류를 바꾼 뒤에 C 콘덴서를 연결해 봤습니다. 저항 R은 4옴이고 XC가 그냥 3옴이라고 해보자고요. 이해됐습니까? 전압 V는 10V를 걸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저항이었으면 4옴과 3옴을 더하면 될 텐데 얘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항 R이 4옴이랬잖아요. XC는 90도 앞서는데요. 3옴이랬잖아요. 이 둘을 합쳐서 이렇게 낸 걸 임피던스 Z라고 하면서 이거 역시 전체 저항 효과, 저항 R까지 포함한 전체 저항 효과 임피던스 Z를 낼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전체 저항 효과입니다. 임피던스 Z는 피타고라스 때리니까 4대 3대에서 5옴이 됩니다. 이쪽으로 흘러갈 전류 세기가 2A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2A의 전기 에너지는 저항에서만 전기를 소모하고 콘덴서는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저항 R이 있었습니다. 코일을 감아놨다고 할게요. 코일의 XL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면서 얘는 2파이 FL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L은 코일의 고유한 값이니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진동수에 비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놈을 3옴이라 하겠고요. 저항 R이 4옴이라고 해보였습니다. 얘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면 저항 R을 4옴을 쓰인다면 얘는 90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3옴으로 XL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역시 임피던스 Z는 5ohm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단순하게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때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항도 있고 코일도 감아놨고 축전기도 있어. RLC 회로라고 쓰겠습니다. 교류 전기에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가 동시에 있어요. 하겠습니다. 이해했어? 그러면 R이 있겠고 XC와 XL을 이렇게 잡아서 합을 내면 XL 빼기 XC만큼이 나오겠죠. 요 크기는 XL 빼기 XC의 절대치를 취하면 되겠고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이게 임피던스 Z가 됩니다. 그 말은 XL과 XC가 만약 같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임피던스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에 XL 빼기 XC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만약 XL과 XC가 서로 같아버리면 저항 R에 의한 효과만 남습니다. 즉 임피던스 Z가 최소가 됩니다. 전류의 최대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 XL과 XC 값이 서로 같다면 Z와 R은 같아지게 되겠고 그 말은 이 Z의 미니멈 최소값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흘러갈 전류의 맥스 최대가 됩니다. XC 값이 이렇습니다. XL 값이 이렇습니다. 이 두 개가 같다면 하고 있습니다. 2파이 FC와 2파이 FC 분의 1과 2파이 FL이 같다면 하겠네요. 그럴 수 있는 진동수 F는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진동수 F는 2파이 루트 LC 분의 1입니다. 코일은 이 L값은 코일의 고연값이랬습니다. 그래서요 전기용량 C 아까 전기용 C는 엡실론의 D분의 S 했잖아요. 이 전기용량 C를 변화시키면서 필요한 진동수, 필요한 주파수를 우리가 보내기도 그리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라디오를 들을 일이 그렇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옛날 라디오 보면 다이얼을 돌립니다. 이 다이얼을 돌리는 거는요. 아까 전기 용량을 나타내는 콘덴서, 이 콘덴서가 서로 급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급판의 위치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어요. 이래서 전기 용량을 바꾸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 콘덴서에 유전체를 집어넣습니다. 막대를 돌리면서 유전체 안쪽을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전기 용량을 바꾸고 전기 용량을 바꿔서 공진 주파수 F0라는 뜻인데 공진 주파수 즉 가장 전류를 세게 만들 수 있는 그 주파수 진동수 라디오 주파수를 찾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얘기가 많은데 결국엔 이겁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공진 주파수를 찾아라. 공진 주파수보다 좀 더 커진다면 저항값이 커질 것이겠고 임피던스 Z가 커지겠고 전류 흐름은 줄어들어 라고 하겠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RLC 회로와 신호라는 이름으로써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가 서로 같아지는 진동수 F를 잡아라. 거기가 가장 전류를 맥스 통과시킬 수 있는 진동수 F다 라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상에서 문제 번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20개, 21개 정도 문제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볼게요. 1번 문제, 교류 회로에 대한 실험인데요. 해놨습니다. 교류 정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암페어미터도 교류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항 R이 있었습니다. 스위치가 P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전류세기가 I1이라고 하네요. 했습니다. 10번째 볼게요. 저항 R이 4ohm이라고 해볼게요. I1 얼마나 오겠습니까? 10V 그리고 4ohm이니까 2.5A를 겁니다. 간단한 거죠. 되겠습니까? 전류 I는 R분의 V를 할 테니까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이번엔 Q에 연결을 해요. 축전기에 있습니다.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 리액턴스 XC 값을 3ohm이라고 내릴게요. 그러면 I2는 했습니다. R분의 V이긴 한데 R 대신에 임피던스 Z를 넣을게요. 임피던스 Z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체 저항률과 4ohm짜리와 3ohm짜리를 펴고 때리면 5ohm에 대한 겁니다. 전압은 10V니까 2A가 흘러가겠습니다. 이쪽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나요? 됐어? 이번에 어떻게 하래? 진동수를 2배 더 올려야 해요. XC는 2파이 FC분의 1인데 진동수 올려야 X값이 줄어들어요. 좀 전에 우리가 저항 R을 4ohm 넣고 XC 원래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XC 값을 3ohm 놓아서 임피던스 Z가 5ohm이 되게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진동수를 2배 더 내려서 XC 값이 1.5가 되도록 해달랍니다. 임피던스 Z는 분명히 아까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I3 값은 2A보다는 커지겠습니다. 그렇다고 2.5보다 커질까요? 그렇지 않죠. 2.5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임피던스 Z는 분명히 4. 얼마가 되기 때문에 I3는 2A보다 커도 2.5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답이 누굽니까? 답이 누굽니까? 이해됐어요? 대부분 여러분한테 던져드리는 이런 유의 문제는 정성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즉 정량화시켜서 계산하세요라는 문제보다는 진동수를 높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전류가 더 잘 흐를 것 같아? 잘 흐르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정성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 1, 3, 4, 5 있는 거 이대로 놔둡니다. 있어요? 저번에 돌리빔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거 없이 그죠? 기억님 이것 중에 누가 더 맞는지 옳은지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제 그런 쪽의 질문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2, 3, 4, 5 보기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래서 두 번째 보죠.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기소자 XY를 이용해서 회로를 놔둬봤어요. XY는 호일 아니면 축전기랍니다. 스위치 S를 A에 연결했어요. 저항 R이 보이고요. 소자 X가 보이고요. 직류 전기가 있네요. 근데요.
스위치 S는 A형이었는데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됐대요. 전류가 안 흐른대요. 직류전기를 못 통한대요. 직류전기를 통하지 못하게 하는 놈은 X, 코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콘덴서, 축전기겠습니까? 그렇지. X는 축전기가 되면 처음에야 전기가 통하지만 충전이 완료되면 더 이상 전기를 통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가 축전기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힌트가 전기가 직류전기에 대해서 전기가 통하다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아야 못 통해라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엔 이렇게 해놓으면서 전류계 암페어미터 교령 준비해봤습니다. 소자 Y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Y에 걸릴 전압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교류전기였네요. 이해됐어요? 이제 스위치를 B에 연결하고 이제 이건 신경 쓸 거 없죠? 이래서 스위치를 B에 연결하고 진동수를 증가시킨대. 이놈의 진동수를 증가시킨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류값과 이 전압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Y는 누구라고요? 아까 X가 콘덴서였으니까 Y는 코일입니다. 이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2파이 F1이 되고 있는데요. 진동수가 커진다는 것은 저항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X의 값도 증가되겠고 임피던스 Z 역시 증가됩니다. 임피던스 Z가 증가된다는 것은 전류 I는 R분의 V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결국엔 임피던스 Z분의 V가 되는데요. Z가 증가돼요. 전류값은 감소해요. 그래서 전류값은 감소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전체 전압 V 토탈에 대해서 앞에서 먹을 전압이 V1이라면 뒤에서 먹을 전압이 V2라고 하겠습니다. 전류가 감소합니다. 앞에서 먹을 전압 V1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V 이꼴 I가 쓰잖아요. 전류가 감소하니까 V1은 감소합니다. 그 말은 뒤에서 먹을 전압 V2는 증가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나? 전체 전압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전류값이 줄어들어서 앞에서 먹을 전압이 줄어들면 우리가 측정하는 코일 뒤에서 먹을 전압 V2는 증가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겠어요? 실컷 여기까지 잘해놓고 오! 전류가 감소하니까 V 이꼴 IR 하면서 전류 감소, 전압 감소해버리면 곤란하죠. 그 감소는 이쪽에 감소해요. 이해했어? 앞에서 먹을 전압인지 뒤에서 먹을 전압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한번 보죠. 그러니까는 진폭이 같은 여러 진동수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이고요. 전기 소자 P 그리고 저항 스피커
전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기 소자 P에 대해서 스피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뭐 저항 R이 하나 더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P는 코일 아니면 컨덴서 아니면 코일이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나는 진동수에 따라서 전류값을 봤더니 진동수가 0일 때는 진동수가 0 된 전류를 아예 못 통과시켜요 하고 있습니다. 진동수가 0이라는 뜻은 뭐야? DC 직류전기잖아. 직류전기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콘덴서겠습니까? 코일이겠습니까? 콘덴서죠. 알겠어요? 프리쿼션이 제로라는 것은 DC 직류전기입니다. 직류전기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콘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동수 커짐에 따라서 X, C 얘는 2파이 F, C 분의 1인데 진동수 커짐에 따라서 X의 효과는 용량 리액턴스 저항 효과는 점점 줄어들어서 전기가 잘 통하게 만들어 주죠 하겠다. 되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P는 축전기이죠. P는 축전기입니다. 전기 신호의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저항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했습니다. 예,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얘는 전기를 잘 통해요. 전류가 잘 흘러가요. 전류가 잘 흘러가니까 여기 걸린 전압 V 이꼴 IR에서 전류가 더 세지잖아요. 전류가 세진다는 것은 전압이 크게 걸리죠. 이해됐습니까? 요 저항에 걸릴 전압이잖아요. 전류가 많이 흘러가니까 저항에 걸릴 전압이 커집니다. 또는 스피커에 걸릴 전압이 커집니다. 스피커가 더 크게 진동하겠고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뭐 필요하다면 고음용 스피커를 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요놈의 스피커는 고음용 스피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 P와 병렬을 때리래. 병렬하래. 이 고음용 스피커가 제대로 나올까요? 병렬하면 고음이 제대로 나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고음이 저음보다 더 크게 출력된다? 아니요. 저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P를 콘덴서를 직렬 연결했을 때 고음용으로 준비된 스피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4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해보겠습니다. 4번 문제. 그림 가와 같이 전기 소자 X를 저항에 연결했는데요. 스위치를 닫았대요. 그때 전류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됐대요. 직류전기인데 잘 통과시킨데 코일이겠습니까? 콘덴서겠습니까? 얘는 코일이죠. 그래서 진동수가 제로인 DC 직류전기에 대해서 유도 리액턴스 XL 값은 2파이 L로 하는데요. F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엔 XL 값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야 유도 저항이 발생했습니다만 이제는 제로가 되겠고, 그래서 전기를 쭉쭉 잘 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X는 코일입니다. 나는 오디오 장치에 저항 및 전기 소자 Y가 있었어요. 코일 아니에요. 그리고 지포에 같은 여러 진동수의 전기 신호를 발생했는데요. XY는 축전기와 코일 중에 순서 없이 나타났답니다. X가 축전기가 되니까 Y는 콘덴서가 되어야 되겠죠. 축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는 코일이고